재은아 쌤이 오늘부터 판서를 시작해 보려고 열심히 움직이려고요. 쌤이 가만히 손만 쓰니까 너무 답답한 것 같아가지고 판서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재은아 241번이야? 101쪽? 그쪽부터 질문 받고 있으니까 이 문제 끝나고 천천히 합시다. 한 변의 길이가 4짜리인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점 D의 y좌표가 4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이해되니? 지환이 걔도 여기 보고 있네. 보는 거 답답하지 않아? 자,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에 정사각형이 이런 느낌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괜찮아? 여기가 이제 A, B, C, D고 그 다음에 요 점이 E인 거야. 그쵸? 이때 이 녀석이 한 변의 길이가 4짜리인 정사각형이니까 여기 길이도 4니까 D의 y좌표가 4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x에다가 뭐 대입하면 4 나오니? 로그 2의 x니까. 그쵸? 2의 4제곱 16을 대입하면 4가 나오니까 이렇게 좌표를 세팅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4짜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길이도 4겠네? 그러면 B의 x좌표는 얼마일까? 그쵸? 12,0이고 그럼 이때 12를 대입한 y값이 점 E의 y좌표가 되고 그게 선분 B2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12를 대입하면 로그 2의 12가 정답이겠네. 그래서 이 녀석의 정답은 2 플러스 로그 2의 3? 3번 나오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해됐니? 또요? 예, 44번? 혹시 242, 243 중에 없어, 재현아? 괜찮아? 244 볼게. 로그 4x랑 로그 마이너스 그래프 잘못 나온 거 아니니? 얘들아, 여기 미세 절대값이 클수록 x축이랑 가까워지거든? 근데 얘는 지금 왜 로그 4x가 더 멀지? 평행이동도 안 돼 있는데? 오류네요, 여러분. 문제가 일단은 오류야? 근데 뭔가 수식으로 답이 나오게끔 냈으니까 근데 이거 왜 검토를 안 했지? 얘들아, 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뭐야 이거? 당황스럽네요. 얘들아, 이런 느낌. 자, 우리 로그 2x랑 로그 4x를 한번 그려볼게. 일단 둘 다 0, 미안해. 1,0 지나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x값 4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로그 2의 x에다가 대입을 하면 함수값이 2가 나오는데 로그 4의 x에다가 대입하면 함수값이 1이 나오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로그 2의 x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 게 로그 4의 x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밑이 커질수록 우리가 x축에 가까워지는 거거든. 왜냐하면 동일한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여기 4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는 2가 되는데 여기는 1이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나온 그래프를 딱 보는데 로그 4의 x가 로그 2의 x보다 더 벌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 느낌이냐면 요 로그 2의 x를 x축으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4,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축이랑 벌어진 이 거리가 이 녀석이 더 넓다는 거지. 여기 함수값이 2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서 일단은 오류인데 뭐 정답은 나오나 보다. 그냥 오씨 원래 이렇게 되면 굉장히 풀기 싫어지죠? 뭐지? 자, 알파선을 한번 그어볼게, 쌤이. 여기서 일단 로그 이제 2x는 지우는 거야. 그치? 이번에 그림에서 이 녀석을
지우면 이제 문제가 답이 나오나 한번 지켜보자. 내가 이거는 제가 개념 원리에 메일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넣었을 거야,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우리가 알파를 그었어. 뭐 이런 식으로 x는 알파를 긋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x 이퀄 베타 이런 식으로 선을 그은 거야, 그죠? 그때 선분 PR의 중점의 x좌표가 4분의 9라고 그랬으니까 이 두 녀석의 평균이 4분의 9라는 게 혹시 느껴지니? 그죠? 왜냐면 중점의 x좌표를 줬으니까 우리가 이 녀석이 4분의 9라는 조건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PQ랑 RS가 1대 2래. 그러면 일단 요 점들을 다 구해보는 수밖에 일단은 없어. 왜냐면 함수값의 차를 구할 거니까 우리가 잘 봐 얘들아. 내가 P점을 나타내 볼게. P점은 알파 콤마 P는 이제 요거 위에 점이니까 로그 4의 알파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 다음에 Q 알파 콤마 마이너스 로그 2의 알파 이런 식으로 나오겠고 그 다음에 R점은 베타 콤마 R이 저 위쪽에 있으니까 로그 4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S점은 베타 콤마 마이너스 로그 2의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지? 그때 PQ랑 RS의 선분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Y좌표의 측면에서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 선분 PQ의 길이는 우리가 얘들아 이거 조심해야 돼.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야. 알파가 지금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양수고 이 녀석이 음수이기 때문에 선분 PQ의 길이는 양수에서 음수를 빼준 녀석이 돼야 돼. 그래서 로그 2의 알파에서 마이너스 로그 2의 로그 4의 알파 이게 선분 PQ의 길이야. 괜찮니? 알파가 0과 1 사이라서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하게 표현되는 거고 그 다음에 RS의 길이는 RS는 요 녀석이 양수고 요 녀석이 음수니까 여기서 여기 빼주게 되면 로그 2의 베타 플러스 로그 4의 베타겠지? 로그 2의 베타 플러스 로그 4의 베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녀석의 b가 1대 2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는 2배의 이거 한 거지. 그러면 이 식을 적어보면 잘 봐. RS는 EPQ가 성립을 하니까 이 방정식을 여기에 2배하고 넘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로그 2의 베타 더하기 로그 4의 베타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의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4의 알파 이렇게 나와. 여기 2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니? 이게 는 0이야. 지금 저거 넘긴 게 는 0이어가지고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에 는 0 쓴 거야. 괜찮아요? 식 이해되니?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밑이 똑같은 녀석끼리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 녀석이 눈에 띄죠? 로그 2랑 또 로그 2 이런 식으로 먼저 계산을 해주면 얘는 알파 제곱이라고 한번 써보면 로그 2의 알파 제곱 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4의 또 알파 제곱 베타네? 이 녀석이 0이라는 거야. 그죠? 이렇게 되면 뭘 의미하겠어 얘들아? 얘 같은 경우에는 쌤이 볼 때 자, 로그 방정식 푸는 건데 조심해야 돼. 지금 쌤이 요 밑이 2랑 4잖아. 그러니까 얘를 4로 만들고 얘를 막 제곱으로 바꿔서 풀어도 돼. 그냥 똑같이 연산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인 건데 아니면 얘는 이렇게 바라봐도 돼 얘들아. 잘 봐. 요 4는 2의 제곱이니까 여기 앞에 2분의 1로 나오면 요 녀석이 2가 되는 거 보이니? 그러면 이거 연산하면 요 앞에 1이 생략이 된 거니까 개수가 요 녀석을 계산하게 되면 2분의 3의 로그
2에 알파 제곱 베타가 0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요 녀석은 0이 안 되니까 요 녀석이 0이 돼야 되잖아. 그렇게 됐을 때 아 선생님 이 진수가 1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알파 제곱은 베타분의 1이다. 혹은 베타는 알파 제곱분의 1이다.로 식을 바꿔주면 돼. 그러면 우리가 알파 제곱은 베타분의 1이다. 혹은 뭐 베타는 알파 제곱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우리가 문제에서 나온 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분의 9 있지. 졌다가만 대입을 하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들아 이걸로 바꿀까? 그치? 였다가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은 자 넘기면 2분의 9잖아.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이 2분의 9예요. 그럼 이 녀석 계산하면 계산이 되나? 깔끔하게? 여기서 뭐야 2알파 제곱을 곱해야 돼? 뭔가 계산하기가 굉장히 좀 싫은 모양이 나왔는데 2알파 세제곱 더하기 2는 9알파 제곱이야.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가 되니? 중점의 좌표가 4분의 9인데 왠지 저게 딱 그 뭐지 2 플러스 4분의 1 하면 딱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식이 저렇지? 잠시만 여기서 뭐 계산 틀린 건 없는데 잠시만 선분 PR의 중점의 X좌표가 4분의 9니까 알파랑 베타의 평균이 4분의 9 맞잖아. 그치? 그러면 저게 돼야 되는데 근데 저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잠깐만 알파 제곱분의 1이 4면 되는구나. 그치? 그러면 알파가 2분의 1이 나오네. 2분의 1 플러스 4는 2분의 9가 나오네요. 이거 저거 인수분해 된다. 내가 괜히 안 돼 보여가지고 뭔가 시겁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도 돼 얘들아. 여기서 인수분해를 굳이 하지 말고 있잖아. 저 모양 자체로 봤을 때 얘가 4 더하기 2분의 1인 거 혹시 보이니? 그치?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을 제곱한 다음에 역수취한 거잖아. 이 녀석을 제곱한 다음에 역수취하면 4 나오는 거 보이지? 그래서 그냥 알파 값이 2분의 1이네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알파 값이 2분의 1이고 따라서 알파는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베타는 이제 저거의 제곱의 역수니까 4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거 빼면 2분의 7이 정답이 나올 것 같기는 해. 얘들아 이거 정답 2분의 7 맞니?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답은 맞는데 지금 저 문제 그래프가 저래가지고 뭔가 조금 불쾌하긴 하네요. 근데 뭐 답은 나오는데 이거 뭐 내 잘못은 아니야 그치 얘들아? 이거 그냥 문제가 오류가 나가지고 그래프를 저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 뭐 그래프는 그냥 거둘 뿐이고 뭐 숫자 대입해가지고 푸는 문제라서 뭔가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각 A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뭐 어딘가가 B고 어딘가가 C겠죠? 이렇게 일단 써놓고 여기 길이가 2 로그 2의 X고 여기가 로그 4의 16을 X로 나눈 거니까 얘는 그냥 2 빼기 로그 4의 X 이렇게 쓰자. 괜찮니?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를 SX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이 녀석의 식을 세우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2 로그 2의 X 높이는 2 빼기 로그 4의 X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다. 그죠? 이 녀석이 X 이퀄 A에서 최대값 M을 가진대. 자 그러면 쌤은 공통된 부분을 치환하고 이차함수로 바라보고 싶어졌어요. 그죠? 얘들아 이 녀석은 2분의 1의 로그 2의 X니까 우리가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여기서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을 했어. 이때 치환할 때 원칙적으로는 범위가 안 생기는데 우리 문제에서 x가 1에서 16 사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우리가 로그 2의 x 그래프에서 x가 1에서 16이면 잘 봐. 1에서 16 사이면 t의 범위는 0부터 4 사이가 나옵니다. 괜찮니? 치역의 범위야. 우리 로그 함수 이렇게 생겼으니까 a 대입하면 0이고 16 대입하면 4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t의 범위가 0부터 4 사이인데 우리가 요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2차 함수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 녀석을 t에 대한 함수로 그냥 다시 한번 표현하면, 얘들아 이거는 약분이 되니까 앞에 그냥 t 한번 써주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2-2분의 1의 t 이런 식으로 써지는 거 괜찮니? 그러면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얘를 굳이 막 또 전개해서 막 완전 제곱식으로 굳이 바꾸지 말고, 이 녀석이 지금 t는 0, 그 다음에 여기서 t는 4에서 근을 갖잖아. 그러니까 요 t에 대한 이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여기 0이고 여기 4 이런 식으로. 괜찮니? 응? 이때 0부터 4 사이에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2에서 최대를 갖겠네요. t가 2일 때. 괜찮니? 응. 그럼 t가 2일 때 최대값은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2 빼기 1이니까 2가 나올 텐데, 여기서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t가 2일 때는 a 값이 얼마가 나올까? x 값을 구해야 돼. x에다가 몇 대입하면 t 값이 2가 나오지? 그래서 a 값은 4고 최대 값은 2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정답은 6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잘 나타낸 다음에 여기서 치환해가지고 이차함수 최대 최소로 또 바라보고 푸는 문제가 나왔어. 그 다음에 267번 보겠습니다. x가 1보다 클 때 함수 저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래. x가 1보다 클 때니까 잘 봐. 저 녀석을 쌤이 식변형을 살짝 해보면 4랑 뭐 256 이런 녀석들이 있으니까 쌤이 볼 때는 2로 다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잘 봐. 4는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에 로그 2의 x 여기까지 괜찮고, 그 다음에 저 녀석은 256은 2의 몇 제곱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8에 로그 x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응? 그럼 얘들아 밑이 1보다 큰 문제야 지금. 정확히 진수도 밑도 싹 다 1보다 큰 상황이니까 우리가 지수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들아 로그 2의 x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다라는 거는 뭐냐면 저 로그 2의 x의 함수값이 양수란 소리고, 그 다음에 요 녀석도 우리가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하는 함수잖아. 근데 진수에 2가 대입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저 녀석이 뭔지는 몰라도 증가하는 함수인 로그 x의 모시기에서, 그러니까 이 녀석은 모르지. 그치만 이 녀석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고 여기에 2가 찍혀 있었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요 녀석도 양수값을 갖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도 양수,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양수니까 양수의 합의 최소값은 산술기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산술기하 공식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산술기하 평균 두 양수 A, B에 대해 A 더하기 B가 2 루트 AB 이렇게 똑같았던 거 혹시 기억나니? 이때 등호 성립 조건은 등호 성립은 A는 B일 때 성립을 했습니다. 이거를 응용할 거야. 지금 저 문제에 우리가 저 2분의 1에 로그 2의 x를 크게 한 덩어리로 보고, 그 다음에 저 뒤에 8 로그 x의 2를 또 크게 한 덩어리 A랑 B 이런 식으로 본다면
y는 a 플러스 b라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2루트 ab 여기에 대입만 하면 되니까 이 녀석은 이 루트에 자 이거 두 개 한번 곱해볼래? 2분의 1이랑 8은 곱해져서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x와 로그 x의 2는 서로 역수인 거 보이니? 우리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역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 뒤에 곱한 게 1로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을 구하게 되면 4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함수의 최소값은 4가 나오는 거야. 괜찮아요? 자, 얘들아 잘 들어봐. 이때 문제에서 단순히 최소값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최소를 가질 때 뭐 조건까지 뭐 쓰라고 그랬어. 그러면 조건은 뭐냐면 이 등호 성립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조건은 2분의 1의 로그 2의 x가 미안해 8 로그 x의 4랑 똑같을 때야. 아씨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8 로그 2의 x랑 똑같을 때야. 그러니까 넘기고 넘기면 있잖아. 로그 2의 x의 전체의 제곱이 16일 때거든. 그러니까 요 알맹이가 4일 때고 1보다 큰 수니까 4라고만 결정을 한 거야. 1보다 작은 수면 4분의 1도 될 텐데 근데 뭐 전제 조건에 안 맞으니까 여기서 4가 되니까 따라서 x가 2일 때가 아니고 2의 4제곱일 때 등호 성립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는 x값이랑 뭐 최소값이랑 뭐 더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니? 얘들아 이거 등호 성립 조건까지 잘 알아가야 돼. 오랜만에 산술기야 쌤이 설명을 해준 거야. 좋고요. 268번 볼게요. (268번) 정의역이 1 이상 4 이하고 함수 저 녀석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고 싶대. 얘들아 x의 제곱 자리에 즉 지수 자리에 또 로그 2의 모시기가 있지. 우리가 밑이 이 자리인 로그를 양변에 취해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최대랑 최소는 뭐냐면 얘들아 y의 최대 최소야. y의 최대 최소야. 잘 봐. 지금 문제가 y는 16에 x하고 로그 2에 x 세제곱에 빼기 6이야. 이게 지금 지수 자리에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양변에 밑이 로그 2짜리인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 로그 2의 y는 자 얘들아 로그의 16 곱하기 x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진수끼리의 곱은 로그끼리의 합이었으니까 로그 2의 16은 4고 그 다음에 여기서 로그 2에 x를 써주고 저 괄호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지. 보이니?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우리가 로그를 취하게 되면 그대로 튀어나오게 돼서 저걸 그대로 써주지 말고 앞에 3도 한번 빼내주자. 이런 식으로. 쌤이 3을 과감하게 빼낼 수 있는 이유는 지수가 홀수 차수일 때는 진수에서 바로 빼내도 정의역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야 얘들아. 쌤이 저번에 설명할 때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었지. 잘 봐. 로그 2의 x제곱이 있는데 얘를 그냥 냅다 이 로그 2의 x로 쓰면 틀린다고 그랬어. 그지? 이게 왜 그러냐면 함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정의역이 이 녀석의 정의역은 여기가 x가 0이 아닌 실수 전체인데 이 오른쪽 녀석을 보면 그냥 x가 0보다 크다잖아? 진수 조건을 보면 다르지. 정의역이 서로 다르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함수여서 지금 여기에서 함부로 2를 앞으로 빼내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지금 제곱이라서 그래. 제곱이기 때문에 음수이기만 해도 양수로 변하니까 우리가
진수 조건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역이 저렇게 나온 거거든? 근데 얘들아, 지금 같은 로그 2의 x의 세제곱 있잖아? 저 녀석은 진수의 지수가 홀수니까 어차피 x가 양수밖에 안 돼, 정의역이. 그렇기 때문에 3 로그 2의 x랑 로그 2의 x의 세제곱이랑 정의역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함수여서 그냥 앞에 바로 3을 내뺄 수가 있는 거야. 이것도 무심코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조심해. 여기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하게 쓰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나 해놓고 가자, 얘들아. 로그 2의 x에 2n은 로그 2의 x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2가 되고 4가 되고 6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짝수일 때는 달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의역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역이 여기는 x가 0이 아닌 실수 전체인데 요 녀석은 그냥 x가 0보다 커야만 하니까 정의역이 서로 지금 다른 거 보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이 문제에서 로그 2의 x의 2n-1제곱은 2n-1에다가 로그 2의 x랑은 서로 같은 함수가 성립이 됩니다. 홀수일 때야. 진수의 지수가 홀수일 때는 어차피 이 녀석이 정의역이 0보다 크고 이 녀석도 진수의 정의역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이 둘 다 x가 0보다 크다로 서로 두 개의 정의역이 똑같기 때문에 함수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 같은 함수라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지금 내신에서 막 이걸로 장난질을 많이 안 치는데 우리가 수능 문제 풀 때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어찌됐건 잠깐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이 녀석을 지금 우리가 저 로그 2의 y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녀석은 쌤이 로그 2의 x를 치환하게 되면 우리가 또 2차 함수 모양이 나오는 게 느껴질 거야. 그죠?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1에서 4 사이잖아. 그치? 그럼 쌤이 여기서 자 t를 로그 2의 x로 치환해 볼게. 그러면 x의 범위가 1에서 4 사이니까 t의 범위는 몇부터 몇까지일까? x 1 대입하면 t는 0 나오고 4 대입하면 2 나오겠지? 그래서 0부터 2 사이인 t에 대한 이차함수가 표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로그 2의 y라는 함수는 저 4 더하기 3t 마이너스 6에 뒤에 t가 곱해져 있는 모양이야. 괜찮죠? 그럼 우리가 요 녀석 자체를 전개해서 나타내보면 3t제곱 마이너스 6t에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는 지금 대칭축에 t 좌표가 1인 2차 함수가 나왔어. 혹시 보이니? 대칭축의 좌표가 t 이퀄 1인 거 보여? 그럼 이 녀석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t의 좌표가 1이야. 그리고 이 녀석을 대입했을 때 y 값도 1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t의 범위는 0부터 2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0과 2를 대입했을 때는 우리가 4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뭐 최대값은 지금 로그 2의 y의 입장에서 최대값은 4고 최소값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괜찮니? 자, 조심해야 돼. 쌤이 방금 말한 게 최대 최소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대 최소가 아니라 로그 2의 y 함수 입장에서의 최대 최소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로그 2의 y의 치역을 구해보면 이 녀석이 이제 1에서 4 사이가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양변에다가 2의 이 녀석을 다 이제 2로 밑을 취하게 되면 여기가 2의 1제곱이 나오고 여기가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괜찮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녀석이 최소, y의 최소값이고 요 녀석이 y의 최대값이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m 플러스 스몰 m은 2 더하기 16해서 18로 정답을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쌤이 중간에 잠깐 내용이 딴 데로 샜는데 저거는 꼭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둬야 돼. 얘들아 요 내용 알겠지? 이거는 좀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둬주세요. 제가 PDF로 드리질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적어놔야 돼. 정의역의 관점에서 서로 같은 함수인지 서로 다른 함수인지 판단하는 거야. 우리가 함수가 서로 같은 거를 증명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정의역의 범위고요. 두 번째는 치역의 범위인데 지금 저 녀석은 뭐 치역이 같은 거는 자명하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저 지수 부등식이 성립이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싶어지는 것까지 인정할 수 있겠죠? 근데 모든 실수 x니까 요 t는 0보다 크다의 범위에서 성립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니까 얘들아 t로 치환한 상태에서 우리가 저 지수 부등식을 t에 대한 이차함수로 변형을 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2kt에 더하기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자, 질문. 지금 저 t에 대한 이차함수에서 k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응? 축축. 그쵸? 맞죠? 대칭축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의 대칭축이 t는 k가 대칭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 잘 봐. t가 양수인 곳에서 모두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칭축의 역할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대칭축이 만약에 양수야. 잘 봐. 얘들 잘 봐야 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있겠지. 여기가 t축이고 여기가 그냥 뭐 y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우리가 t는 k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거든. 그치? t에 대한 이차함수가 0보다 큰 범위에서 항상 위에 있으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쌤이 이 녀석을 편의상 ft라는 이차함수로 세팅을 하면 ft의 입장에서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한다. 대칭축이 0보다 클 때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판별식이 k제곱 마이너스 16인데 이 녀석이 그냥 0보다 작을 때 한번 때려주면 돼. 이거 조심해야 돼.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접해도 됩니다.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여기에서 k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4 사이가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지. 쌤이 전제를 깐 게 k가 양수일 때였어.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최종적인 해는 0부터 4 이하 이런 식으로 정리를 먼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얘들아 그 다음에 k가 0일 때도 생각해 볼까? k가 0일 때도 똑같지 않아? 방금 상황이랑? k가 0이라면 우리가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겨 먹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k가 0일 때야. 그지? k가 0일 때도 마찬가지로 0일 때 0이어도 되고 근데 결국 0일 때 0이고 0일 때 0보다 크다가 결국에는 판별식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 k에 0에 등호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나 이런 거 모르겠어 하면 그냥 k에다가 0 한번 대입해봐 얘들아. t제곱 플러스 16이니까 항상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죠? t제곱 플러스 16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k가 0이 성립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k가 음수일 때 k가 음수일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t축 y축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우리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우리가 t가 지금 0보다 클 때가 전제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요 구간에서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죠? 그쵸?
그리고 당연히 떠 있어도 상관없고 다 상관이 없어. 그냥 우리가 여기 y축과 만나는 요 y절편 자체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데 자, 같아도 될까요? 얘들아, 같아도 될까? 이렇게 f0의 값이 일단은 0보다 커야 되는데 0보다 같아도 될까, 재현아? 어떨 것 같아? 자,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축이 음수일 때 이 녀석의 y 절편이 0보다 크다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같아도 될까요? 될 것 같죠? 네, 됩니다. 이거 잘 따져야 돼. 쌤이 항상 등호 성립할 때는 무조건 체크하고 넘어가라 그랬어.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얘들아 그려봐. 선생님 여기가 딱 이렇게 되면 0이 돼요. 오케이네. 근데 얘들아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우리가 지금 문제가 여기에 등호가 붙어 있잖아. 여기 t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만약에 이러면 어떨 것 같아 얘들아? ft가 그냥 여기가 0보다 크다야. 여기가 0보다 크다 할 때는 등호가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야? 안 들어간다야? 자, 만약에 문제가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0보다 크다였어. 이때 이 두 번째 문제를 풀 때 f0의 함수값이 0이 돼도 될까? 둘 다 안 된다고 투표했는데 돼요. 선생님 왜요? t가 0보다 커서 그래. 그러니까 t가 0일 때 0이잖아? 그치? 얘는 지금 의미가 뭐냐면 t가 0일 때 f0이 0이라는 의미인 거잖아. 근데 이거는 상관이 없어. 왜냐면 우리가 t는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원점을 지나도 전혀 문제에 지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0보다 큰 쪽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t가 0일 때는 원점을 지나도 괜찮아요. 보통 여기서 애들이 다 틀려. 고3 언니 오빠들도 여기서 다 틀려. 근데 이거 우리 쌤이 저번에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 이거 근데 이게 지금 당연히 어려워. 얘는 공수 원에 그 부등식 있잖아. 부등식 최고 킬러 문제야. 우리는 지금 이 최고 킬러 문제를 그냥 풀고 있는 거지. 여기 대수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져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대수를 푸는 입장이니까 이거를 지금 잘 해줘야 돼. 왜냐면 지금 결국 우리가 대수를 공부하면서 공수 1을 어렵게 공부를 하면 좋잖아. 지금 쌤이 방금 문제를 낸 게 너네 2차 부등식 킬러 문제야. 여기에 우리가 애당초에 정의된 정의역 자체가 0이 안 들어가 있어. 그때 우리가 여기가 0보다 크다가 나왔을 때 저게 과연 0,0을 지나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얘들아 이거 복습 잘해야 돼. 옆에다가 한번 적어놔. 이게 저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이게 0보다 크다 할 때 t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복습을 꼭 해주셔야 돼. 되게 어려워. 자 여러분 무튼 그래서요 우리가 F0을 구해봤더니 그냥 16만 나오지. 그러니까 무조건 0보다 당연히 큰 게 만족이 되니까 그냥 우리가 K가 음수일 때는 다 돼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K가 음수일 때 전부 다 되고 0부터 4 사이가 성립이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K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K가 음수일 때는 우리가 이 F빵 값을 구해보면 K 값에 상관없이 그냥 16이거든?
16이기 때문에 그 뒤는 무조건 다 0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성립이 되는 거야. 지금 이 문제에서는 방금 쌤이 얘기한 게 크게 의미가 없었지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뒤에 플러스 16이 안 나오고 이 녀석도 K에 관한 식으로 나와. 그때 방금 거를 고려를 안 하면 무조건 틀리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이 녀석은 0이 돼도 성립이 된다라는 거.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이 되는 거를 알고 갔으면 좋겠어. 이제 어려웠으니까 쌤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넘어갑니다. 또 질문 있니? 없으면 진도 나갈 거예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나와 있네요. 그죠? 우리가 로그 Z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고 라고 나왔어. 그죠?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저거를 우리가 n이랑 알파로 표현을 해보자. 14번 볼게. 로그 Z가 n 플러스 알파야. 이때 내가 적지 않을게. n은 정수고 알파는 0부터 1 사이인데 0의 등호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녀석이 두 근인 거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우리가 n 플러스 알파는 여기서 a가 나오고 n 알파는 b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괜찮니? 그리고 로그 z분의 1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자, 로그 z분의 1에 마이너스 로그 z죠? 그럼 이 녀석은 마이너스 n의 마이너스 알파란 말이야.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일단 마이너스 n은 정수가 맞아. 그런데 알파가 여기서 0에서 1 사이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알파는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가 됩니다. 마이너스 알파가. 괜찮니? 그래서 재현아, 여기서 소수 부분에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면 틀려. 이 녀석이 지금 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 부분은 0부터 1 사이가 되어야 되니까 쌤이 였다가 플러스 1을 해주고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게 되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에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거든? 이게 각각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녀석이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기준으로 우리가 a를 구해주게 되면 자,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는 요 두 개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n의 마이너스 알파야. 오, 근데 이거 위에서 그냥 구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항등식, 그냥 의미가 없는 식이 하나 튀어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분의 곱을 바라봐. b-2분의 3이 요 두 개의 숫자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앞으로 막 뽑아주고 정리를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이쁘게 한번 바꿔낼 수 있을 것 같아. 괜찮니? 한번 좀 이쁘게 바꿔봤어. 요 관계식이 나오고 요 관계식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쌤은 요 녀석을 대입하고 싶어요. 우리가 요 녀석을 였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n알파, 잘 봐, n 알파 마이너스 2분의 3이 자, 전개할게. n알파 마이너스 n에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고 우리가 n알파는 서로 약분이 됩니다. 약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고 잘 봐. 여기서 n은으로 한번 바꿔줄까? n은 2분의 1 더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보이니? 보여? 얘들아 잘 봐. 0부터 1 사이의 숫자에다가 2분의 1을 더했는데 정수가 되고 싶대. 그러면 요 알파는 뭐면 좋겠어? 뭐면 좋을 것 같아? 0과 1 사이의 숫자에다가 0.5를 더했는데 정수가 되고 싶대. 얘 뭘 것 같아? 찍어봐. 2분의 1 정도면
참 행복하지 않을까? 소수 부분이 2분의 1이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정수 부분이 1이 나오겠지. 이거는 우리가 부정방정식을 풀어주는 거야. 잘 봐.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돼. n은 알파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관계식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문자가 2개면 식이 2개가 필요한데 얘는 지금 식 하나로 답을 구해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조건이 뭐였냐면 얘는 정수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0에서 1 사이였잖아. 그럼 우리가 0과 1 사이에 즉 소수점에다가 0.5를 더해가지고 정수가 되고 싶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파는 2분의 1일 때 n은 1이라는 부정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부정방정식이야 얘들아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부정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우리가 이 녀석을 그대로 대입만 해주게 되면 a는 n 더하기 알파니까 2분의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b의 값은 n 알파니까 2분의 1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거를 잘 구해야 돼. 관계식을 잘 구하고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의 해를 통해서 우리가 n값이랑 알파를 다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잠깐 쉬었다가 진도 나갈게요.